가담법 갑니다. 가담법. 자, 가등기 담보법 어렵죠? 저당권하고 비슷해요. 저당권이 어렵듯이. 자, 오늘 한 것만 달달달 합니다. 가장 기초되고 중요한 것만 할게요. 우리 채권자 갑한테 돈을 빌려주죠. 3억. 그러면 채권자는 지채권 담보를 위해 보통 저당권을 받는데 이놈은 저당권을 안 받고 채무자 부동산에 가등기를 받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걸어요. 너 나중에 내 돈 못 갚으면 네 토지 소유권 나한테 넘기는 거야. 돈을 못 갚으면 상대방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계약해놔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나중에 이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박아서 소유권 먹어버려요. 문제는 이 토지 가격이 10억짜리니까 그게 문제지. 3억 빌려준 놈이 10억 꿀꺽. 사채업자. 폭리를 취했죠. 그래서 이 사채업자 때려잡기 가등기 담보법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못 먹고 차액을 청산금으로 줘라. 그래서 10억 빼기 3억 7억 부동산가액에서 지받을 돈 채권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줘야만 이 본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담법이죠. 자, 채권자가 가등기 박았다. 가등기 담보. 채권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다. 양도 담보. 즉 채권자가 무슨 등기를 박았느냐에 따라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죠. 넘어간 것처럼 보여서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든 양도 담보든 둘 다 담보 물권이에요. 그 양도 담보권자는 소유권 등기가 박혀도 절대 소유자가 아니에요.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그전에는 담보 물권자입니다. 얘들은 다 저당권하고 똑같은 힘이 있어요. 담보 물권자. 자, 그러면 가담법.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 실행하듯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실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소유권을 먹는 방법, 권리 취득 실행. 아니면 저당권자와 똑같이 경매 쳐서 경매 매각대금에서 그냥 돈으로 받겠다. 경매 실행. 그래서 담보권 실행 방법은 저 두 가지 중 채권자들이 선택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얘기죠. 자, 가담법 적용 보면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소비대차 채권에만 작동돼요. 빌려준 돈, 사채업자 때리잡기 법이니까.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 공사 대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박아도 가담법은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 대물변제 예약당. 대물변제가 뭐예요?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물건으로 변제해. 이게 대물변제예요. 부동산 소유권 넘겨 그거예요. 그때 대물변제 예약할 당시 이 부동산 가액이 지채권액을 초과해야 가담법은 작동되는 거예요. 빌려준 돈보다 높아야 폭리가 발생하니까. 따라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지 빌려준 돈보다 더 낮아. 미달. 그러면 폭리를 취할 일이 없죠. 이 토지 가격이 2억이야. 그러면 3억 빌려주고 2억 꿀꺽 해봤자 얘는 폭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달된 경우에 가담법이 작동이 안 돼요. 초과한 경우에만 등기 등록돼야 되겠죠. 자, 적용 범위 2번. 소비대차 채권에만 가담법이 작동돼요. 소비대차, 대여금, 빌려준 돈. 따라서 기억이 별 3개죠. 매매대금, 공사대금, 대금 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에는 가담법은 작동되지 않아요. 빌려준 돈에만 작동시킵니다. 타겟이 사채업자에서 그랬어요. 자, 4번. 대물변제 예약 당시 이 부동산 가액이 지채권액을 초과 동그라미 토지가격이 더 높아야 돼. 그래야 폭리가 발생하니까 이때만 적용. 따라서 기억 같이 별 3개. 4번 기억 별 3개. 따라서 미달한다면 즉 토지가격이 더 내 채권액보다 미치지 못해. 미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가담법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폭리를 취할 일이 없으니까. 자, 등기 등록돼야 돼요. 5번. 따라서 등기된 임모, 등록된 자동차 등록됐죠? 등기됐죠? 가담법 돼요. 하지만 등기 안 되는 동산, 주식, 고려청자 이딴 거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되니까. 자, 넘기시고 가등기 담보권 설정 및 효력. 2번.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성질이 기억니은 그대로 작동돼요. 4가지 성질, 부정성, 수반성, 불감성, 물상대의성 마찬가지 다 인정될 거고 저당권 똑같아. 종론만 불리양도 못할 거고 채권이 저당권이 쫑이죠.
가등기 담보권도 쫑이야. 저당권 똑같다. 자, 그러면 4번하고 6번을 볼 거예요. 자, 4번 봐봐요. 저당권하고 똑같아.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생각해봐요.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아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도 가등기만 박아놓지 점유는 누가예요? 누가 사용해? 설정자, 채무자, 다 같은 말. 채무자, 설정자가 여전히 사용하죠. 따라서 내가 사용하면 사용수익, 세조서 월세 받으면 과실이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 경우 설정자가 사용수익합니다. 과실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돈을 안 갚아서 흑판과 역판 담보권 실행했어요. 청산금 줍니다. 나중에 청산금이 2억이 나와서 5 빼기 3해서 이 토지 가격이 5억 받을 돈이 3억 청산금 2억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청산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오면 매매했어요.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줘라. 그래서 청산금 지급에서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면 이제는 그 후 사용수익권 과실은 오른쪽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돈이 들어오면 과실은 보내라. 매매에서는 매수인에게 귀속, 대금이 완제됐다면 여기는 청산금 지급돼서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면 과실은 오른쪽. 그래서 이게 4번하고 6번이에요. 4번. 부동산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대. 빨리 양도담보. 채권 담보 나오고 양도 나왔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을이 박았다는 얘기.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는 똑같아요. 자, 가등기 담보든 양도담보든 이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누가 사용해요? 채무자, 설정자. 저당권하고 똑같죠.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똑같죠. 하지만 6번 별 3개.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청산금 지급해서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면 이 청산 절차 종료가 법이 정한 청산 절차 종료예요. 따라서 청산금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청산금이 들어왔으니까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청산 절차 종료 후라면 이 목적물의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오른쪽 채권자에게 속한다. 귀속한다. 그래서 과실은 항상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돈이 들어오면 별 3개. 오케이. 가등기 담보권 실행. 담보권 실행 방법은 조금 전에 봤듯이 2개가 있어요. 자, 봐요. 권리 취득 실행이 있고 경매 실행이 있죠. 이 2가지를 채권자 을이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먹을 수도 있고 권리 취득 실행. 아니야, 나 그냥 소유권 먹기 싫어. 그냥 경매 쳐서 저당권자 똑같이 그냥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거야. 이렇게 둘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다. 이게 의외로 잘 나와요. 그래서 경매 실행도 할 수 있고 권리 취득 실행도 할 수 있고 그게 1번 기억이죠. 1번 기억 별 3개.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 첫 번째 권리 취득 실행이 있고 경매 실행 2가지가 있죠. 기억.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 2가지 중 마음대로 임의로 선택해서 어느 하나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 취득 소유권 먹을 수도 있고 경매 칠 수도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건 권리 취득 실행이에요. 소유권이 을에게 귀속된다 해서 귀속 청산이라고 해요. 소유권이 귀속된다 해서. 그럼 법은 우리는 이 법조문을 오른쪽에 있는 법조문을 배울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가담법은 90% 법조문이 나와요. 법조문. 이 법조문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가등기 담보법은 을이 잡아요. 을이 소유권 먹는 권리 취득 실행할 때는 요렇게 해라 라고 법을 규정해 놨어요. 그걸 배우는 거야. 권리 취득 실행할 때는 요렇게 해라. 지금부터 볼 건 거의 다 법조문이에요. 담보권 실행 통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라. 너 인마 왜 돈 못 갚니? 변제기 때 돈을 못 갚죠. 그러면 저당권자든 가등기 담보권자든 지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 가등기 담보권 실행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담보권 실행한다는 통지를 해라. 다 통지할 때 이런 사항을 알려주라고요. 대표가 청산금이 얼마로 평가됐는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주라. 그러면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부동산 가격이 5억이라면 5 빼기 3, 2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서 지채권액을 뺀 금액, 이게 청산금.
너 돈 안 갚아서 내가 네 소유권 먹을 거야. 담보권 실행 통지합니다. 내용 증명 보내서 5 빼기 3 청산금 2억 나왔어. 내가 2달 후 2억 줄 테니까 대비하고 있어. 그 전에 갚든가 이렇게 통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법 전문이에요. 이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 받기 전에 가불이니까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있었어. 자, 그러면 을은 이미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그 후 가등기 들어온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보니까 얘가 선순위고 나는 후순위예요. 2번이라고 2번. 자, 이놈 채권액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다고 해. 그러면 내가 을이 돼봐요. 가등기 담보권자 입장에서 청산금 5 빼기 3 하면 2억인데 2억 줬어. 자, 이놈이 담보대출 병한테 은행한테 1억을 갚아서 말소시켜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해. 그 상태에서 2달이 지나서 나는 2억 주고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를 박았다. 본등기를 받으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하지만 저당권이 나보다 윗순이기 때문에 말소가 안 돼. 저당권이 을구에 계속 박혀 있어. 그러니까 저놈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린다는 얘기지. 결국 나는 이 2억을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놈 믿고 줬다가 이놈이 안 갚으면 내 토지가 나중에 경매로 날아가 버려. 그래서 우리 법은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을 때는 이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포함해서 빼라.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5 빼기 3 하지 말고 뺄 내 채권액에 선순위 채권액 1억을 포함해서 빼라. 5 빼기 4 1억만 줘라. 그래서 빼놓은 이 1억은 내가 갚아서 없애버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은 포함해서 산정한다. 그게 이 채권액의 선순위 채권액을 포함해서 빼라 그 말. 5 빼기 4. 자, 문제는 여기에 가불병 정. 내가 가등기를 박았는데 그 후 또 정이라는 저당권자가 태어났어. 정이 1억을 빌려줬지. 갑한테. 그러면 내가 들어올 때 이미 한 놈이 있었고 내가 가등기 박은 후 또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은행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청산금 할 때 후순위도 포함해서 5 빼기 5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본등기 하면 선순위는 내가 못 제끼지만 이놈은 그대로 말소돼. 내가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은 절대 내 관심 밖이야. 너는 내가 본등기 한 순간 내 후순위라 얘는 말소돼요. 따라서 선순위만 나는 신경 쓰면 되지 내 후반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선순위 채권만 포함해서 산정하는 거지 내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외워야 돼. 선순위만 포함, 후순위는 신경 안 써도 돼. 왜? 말소되거든. 자, 두 번째 5 빼기 3에서 정상적으로 평가하면 2억이 나와야 되는데 을이 후려칩니다. 후려쳐. 가. 정상금 없어. 3 빼기 3. 정상금 없어. 즉 후려쳐. 객관적 평가액이 미달돼. 후려쳐도 돼요. 후려쳐도 된다. 즉 객관적 정당한 평가액이 미달돼도 주관적으로 충분. 후려쳐도 돼요. 따라서 후려쳐도 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있어요. 유효야 유효. 후려쳐도 된다. 그 다음 청산금이 이와 같이 후려쳤든 정상적으로 평가했든 청산금이 빵원이거나 마이너스 날 수도 있죠. 2 빼기 3 될 수도 있으니까 청산금이 없다. 그래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반드시 통지해줘라. 하나 더. 얘가 청산금 계산할 때 잘못 계산했어. 이게 5억인데 10억으로 계산한 바람에 10 빼기 3. 그래서 청산금 7억 이렇게 냉증문 보냈죠. 며칠 후 이 사실을 을이 알게 됐어요. 뭐야 계산 잘못했네. 5 빼기 3 2억이 청산금 나야 되는데 계산 잘못해 7억이 청산금 나왔다고 편지 보냈네. 다시 전화하죠. 가! 7억 아니야 7억 아니야. 2억이야 2억. 미안해. 청산금 2억이야. 안 돼요. 안 돼요. 채권자는 한 번 지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통지하면 끝이야.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후려치지. 그러니까 후려쳐. 그러니까 삐끗 나면 수정이 안 돼. 다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맨날 나온 놈들이요. 맨날. 자, 이걸 달달 외우면 돼요. 자, 오른쪽 담보권 실행 통지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해서 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라. 자, 3번 왕별.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부동산 가격에서 지채권액을 뺀 금액. 자, 시험은 두 번째 줄이 나오죠. 혹시나 이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이 위 뺄 채권액에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서 뺀다. 그 말이에요. 선순위는 포함해서 뺀다. 하지만 내 후빠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 후빠는 말소되니까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5 빼기 4만 해라. 5 빼기 5 할 필요는 없다. 자, 4번. 청산금 평가액은 채권자의 주관적인 걸로도 충분하다. 자, 이거 우리 세트에 반하죠. 항상 객관적, 주관적은 X야. 우리 세트에 반해요. 예외야, 예외. 주관적인 걸로도 충분하다. 그 얘기는 후려쳐도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채권자가 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정당한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되더라도 후려쳤더라도 유효야, 유효.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로 끝나야 돼. 효력 없다로 장난쳐. X. 효력이 있어요. 후려쳐도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4번 별셋, 5번 별셋, 5번. 채권자는 청산금이 없다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없다는 뜻을 통지해라. 외워요. 잘 나오니까. 청산금 없는 경우에도 없다는 뜻을 통지해줘라. 6번 별세개.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한 번 통지했다면 이제는 다툴 수 없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잘 나온 놈이 나온다고 5지문이. 그래서 채권자는 한 번 통지하면 끝.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이 4개를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 앞으로 4달 동안. 그 다음 통지시기 및 상대방. 1번 담보권 시행 통지는 언제 하느냐? 당연히 변제기 후죠. 변제기 후. 그대로 나와요. 변제기 후. 변제기 때 돈을 못 갚죠? 그럼 그 후 실행하겠지. 자, 2번 계획이 별세개. 통지 상대방입니다. 통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한테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 혹시나 이 부동산이 아부지야, 물상보증이냐, 그럼 이 사람한테도 통지합니다. 그 다음 이 부동산을 구후 산 사람이 있어, 삼취득자. 그러면 이 사람도 통지 상대방이 돼요. 결국 최소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많으면 3명까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취득자 다 통지해야 돼요. 자, 기억. 통지 상대방이 이와 같이 혹시나 여러 명, 3놈까지 있다. 그러면 이놈, 3놈 모두한테 통지해야지. 그중 한 놈한테라도 편지 안 보내면, 누락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전부한테, 모두한테 보내고 한 놈한테도 빠지면 무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거 마치 공유물 분할해서 전원이 참가해야지 한 놈에도 빠지면 무효. 그거 똑같아. 그것도 통지 전부한테 해라. 오케이. 청산기간 2달. 숫자 외워요. 2달이 지나야 돼요. 1번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서 상대방 채무자한테 담보권 실행 통지가 도달한 후 얼마? 2달. 2달 외워요. 숫자 2달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2달은 누구를 위한 시간? 채무자를 위한 시간이에요. 채무자, 갑을 위한 시간이야. 얘가 우리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 통지한다고 청산금 얼마 한다 내용을 보냈죠? 그러면 통지 도달한 날로부터 2달은 채무자를 위한 시간이야. 그래서 채무자는 지 토지, 부동산 소유권 안 날리게 하려면 달러빚 내서라도 갚아야 돼요. 2달 안에. 물론 예외는 이제 2달이 지나도 또 갚을 수는 있어. 일단 2달. 자, 그러면 2달 안에는 청산금 주면 된다, 안 된다? 채권자는 안 돼요. 2달 동안은 서로가 아니라 채권자 가만히 기다려야 돼. 얘만 갚을 수도 있고 못 갚을 수도 있어요. 채권자는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 주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 자, 그래서 2달을 기다렸는데도 돈을 못 갚았지, 채무자가. 그러면 이제 청산금 주는 거예요. 청산금 지급은 2달이 지난 후. 그럼 청산금 2억 주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쫙 박은 순간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 자, 가담법이 정한 통지하세요.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 통지하세요. 그딴 거. 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강의법규 위반 무효예요. 어렵지 않죠. 그게 다음 페이지. 이제 다음 페이지 나와요. 소유권 취득 1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지담보권 실행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 지급해야 돼요. 따라서
청산기간 2달 기다려도 돈을 안 갚고 그럼 그때 청산금 주고 청산금 줬다고 소유권 취득 못해. 가등기 박은 놈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박아야 돼. 본등기.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격려해야 소유권 취득. 그러면 양도담보는 청산금 지급하면 기업 이미 소유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청산금 지급한 그 순간 소유권 취득하겠죠. 하지만 가등기 박은 놈은 본등기 박아야 소유권 취득. 청산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이해되죠?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청산금 주고 소유권 주고 동시에. 자 2번 별 3개. 이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모든 특별법은 다 강행규정. 강행법 위반 무효입니다. 자 기억하지만 청산금 미지급 상태에서 이놈이 본등기 박았어. 그러면 이 본등기는 무효죠. 그런데 그 후 우리 청산금을 줬어. 그러면 이제 청산금 줬죠. 그러면 실체관계부합 유효로 변해요. 실체관계부합법률. 그래서 이게 기출질문이야. 그 후 청산 절차 마쳤다면 이제는 유효로 바뀐다. 오케이.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 또 여기가 또 엄청 잘 나오죠. 여기서 이제 왕별 나올 거야. 왕별. 자 봐요. 이 노란색을 그대로 외워야 돼요. 아주 잘 나와요. 여기서 10번 합쳐서 한 20번 나와. 20번. 문제 받치요. 채무자는 청산기간 2달 내에 가급적 갚아야 되는데 아이고 청산기 지났어. 못 갚았어. 하지만 괜찮아. 청산기간 2달이 지났더라도 아직 을로부터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즉 청산기간이 지나면 못 갚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다? 실제 청산금 받을 때까지. 이걸 외우라고. 청산금 들어올 때까지는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청산기간 2달 지나도 청산금 받을 때까지. 따라서 이제 엎어. 청산금을 갑이 받았다면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청산금 받을 때까지니까 청산금 받은 후라면 이제는 안 돼. 그 다음 외워야 돼요. 변제기로부터 10년이나 지났다면 이제는 안 돼. 못 갚는다는 얘기요. 그 다음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했다면 이제는 이놈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4개 달라져요. 청산금 받을 때까지라면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산금이 들어왔다면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변제로부터 10년이나 지났다면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면 또 안 돼. 자, 이걸 할 거예요. 양도담보권자의 을이. 그러면 양도담보권자는 얘는 을은 소유권 등기가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소유자 아니에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 그럼 소유권 없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놈이 병한테 팔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등기는 무효죠. 소유자 아니지. 따라서 뒷놈 몰래 소유권 취득 못해야 돼. 그런데 가담법은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산 병 3자가 선이라면 이 선의 3자 보호해줘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선의 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외워요. 10번 나왔어요. 10번. 그러니까 가담법에서 선이만 선의 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는 갑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3자가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 잘 나와요. 4번이. 자 1번 채무자는 청산기간 2달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별 3개. 2번 별 3개. 따라서 청산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3번 기억 왕별. 3번 양도담보권자가 그럼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 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소유권을 병한테 이전했어. 그러면 이 병 3자는 선이라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 선의 3자라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 외우시고 기억 같이 왕별. 채무자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을 경과했다면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소수로 지문 하나 더. 채무자는 선의 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제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외워야 돼요. 변제기로부터 10년. 선의의 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이 두 개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1번, 2번. 청산금 들어올 때까지 언제든지 동갑권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청산금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 네 개를 그대로 외워요. 자, 후순위 권리자 보고 갑니다. 여기서 왕별 나와요. 자, 봐봐요. 이건 처음에요. 3월에 안 했어. 여러분도 3월달에 뭘 했고 뭘 안 했는지 모르죠? 저는 다 알아. 아니, 여러분 몰라.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복습을 안 하니까. 뭘 했는지 뭘 안 했는지 항상 새롭지 뭐. 괜찮아요. 계속 하면 돼. 자, 을이 가등기 박았죠. 그런데 그 후 병이라는 저당권자를 또 태어났죠. 담보대출 일으켰어요. 그러면 을은 얘가 돈을 안 갚아서 가등기 담보권 실행하면 이놈한테 실행 통지하라겠죠.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이 후순위 권리자 병한테도 또 편지 보내줘야 돼요. 병, 나 당신한테 1억 빌려줬죠? 병이 1억 빌려줬어. 제가 내 돈 3억을 안 갚아서 제가 소유권 취득 담보권 실행 절차 들어갔어요. 이 사실을 후순위한테도 통지해줘야 돼요. 그러면 후순위자 병을 위해서 가담법은 이 규정이 있어요. 이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왔어요. 듣기만 해요. 일단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병은, 아, 그래? 얘는 사채업자고, 얘는 은행이에요. 저당권자, 은행. 이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쟤한테 1억 빌려줬거든요? 당연히 청산금 2억이라며 이것도 다 알려줘야 돼. 그럼 2억에서 내가 갑한테 빌려준 1억 당신이 나한테 쏘아. 그렇게 지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을은 얘한테 1억 쏘야지 돼. 2억 중에서. 이게 후순위 권리자 지 권리 행사예요. 자, 병이 내가 받을 돈 1억을 당신 째주지 말고 2억에서 나한테 줘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줘야 된다. 그러면 을은 2억에서 1억 얘한테 주고 1억만 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놈이 청산금 2억이 나와야 되는데 청산금 없다. 후려친 거지. 병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청산금 없대. 깜짝 놀래서. 은행은 다 계산하고 들어가거든. 뭐야? 왜 없어? 다시 감정평가 해봤어. 5 빼기 4. 이 자식이 후려쳤군. 2억이 나와야 되는데 없대. 그럴 때 이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이 없어 1억 달라고도 못하잖아요. 이 청산금 2억에서 1억 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후순위자를 위해 경매권을 줘요. 경매권. 근데 문제가 발생해. 이 후순위 권리자 은행 변제기 할 때 1년이 남았어. 갑이 동갑별 시기가 얼마 남았다고? 1년 후에요. 변제 1년 후. 그러면 변제기 1년 되기 전까지는 동갑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경매도 못 치는 거예요. 항상 변제기 때 채무자가 돈 못 갚을 때 경매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변제기가 한참 도래 전이라도 경매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단 전제가 있어. 2달 안에만. 청산기간 2달. 그래서 이거 왕별이니까 청산기간 2달 내에 한정해서만 후순위 권리자가 주어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인 2달 내에 한정해서만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2달 안에만, 청산기간 2달 안에만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어요. 원래 채권 변제기 도래 전에는 경매 못 친다고. 돈 달라고도 못하는데 어떻게 경매까지 쳐. 하지만 예외예요. 후순위 권리자를 위해서 지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는 힘을 주고 단 기간 제한을 해. 2달 안에만. 따라서 여기까지 나와요. 따라서 청산기간 2달이 지났다면 이제는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면 경매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해요. 후순위 권리자 뭘 보느냐. 자, 오른쪽 4번 기억 왕별이에요. 4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2달 내에 한정해서만 지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 동그라미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 2달 내 한정 이걸 외워야 되고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인데도 경매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장난쳐.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므로 경매 칠 수 없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니까. 자, 기억. 따라서 2달 안에만 경매 쳐야지. 만약 청산기간
두 달이 지나버렸다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두 달 지나버렸죠.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가야지. 제2채권 변제기 도래 전에는 경매 못 친다는 얘기예요. 이제 1년 후 변제기 도래하면 그때 치라는 얘기예요. 원칙대로. 이걸 그대로 외워요. 그 다음에 5번 기억. 5번. 자, 봐봐요. 아까 이걸 읽어드려야겠다. 자, 2번 봐봐요. 2번. 왼쪽에 동그라미 2번 봐요. 시험에 잘 안 나와서 그냥 건너뛸라 했더니, 자, 2번.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도달한 후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이 후순위 권리자한테 다시 지가 통지했다는 사실 등을 통지해줘. 알려줘라. 그거예요. 후순위 권리 통지해라. 자, 3번. 그러면 편지받은 후순위 권리자는 이 청산금 평가 2억 범위 안에서 자, 가등기 담보권자 을한테 지권리, 후순위 권리자는 지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가 2억에서 내 돈, 내 받을 돈 1억 줘. 들이대고, 그러면 채권자 을은 후순위 권리자 병에 이 요구가 있으면 이놈한테 후순위 권리자에게 1억 줘라. 그 말이에요. 청산금 줘라. 그런데 이놈은 후려치니까 이제 4번이 나오는 거야. 그때는 경매로 날려버린다. 그럼 5억 나올 거 아니에요. 매각대금이. 그럼 3억 을이 가져가고 자기 1억 챙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치는 후려쳤을 때. 자, 그러면 5번 기억 법조문이에요. 채무자가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지권리를 제3자한테 양도했어. 스톱.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양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 자, 봐요. 병은 청산금 2억 나왔을 때 을한테 내 돈 1억 줘 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이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2억 받을 권리를 병한테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놈한테 넘어간 물이면 병이 피해를 보잖아. 그래서 설사 넘겨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떠요. 응?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왜? 얘 권리 침해했잖아. 얘 1억 받아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면은 얘가 안 줘버릴 수가 있잖아. 야! 은행! 갑이 이미 저놈한테 2억 팔아버렸어. 나 못 줘. 해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행동으로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마찬가지 기억. 채권자가 이번에는 을이에요. 을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갑한테 청산금을 지급했어. 스톱.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 주면 돼요? 안 돼요? 채권자가 안 되잖아. 청산기간 2달은 기다려야 되니까. 따라서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 마찬가지 대항하지 못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5번 기억 한꺼번에 정리해. 채무자든 채권자든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들이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후순위 권리자에게 피해가는 행동이잖아. 자, 봐요. 병이 나한테 1억 줘 할 수 있는데 먼저 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하는 거고. 넘기면은 줘야 되는데 이미 딴 데 넘어가 본다면 피해받으니까. 그래서 채무자든 채권자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뭔가 했죠. 이거 후순위 권리자에게 안 먹힌다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채무자가 나오든 채권자가 나오든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 권리를 양도하고 채무자는 얘는 청산금 지급하고 이딴 증명이 뜨면 이걸로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 못해. 이렇게 중심 꽉 잡으란 얘기예요. 됐죠? 자, 별 3개예요. 5번하고 기억도. 어렵죠? 아, 어려워. 어려우면 버려. 어려우면 버리고 내가 이해되고 한 것만 달달달 해요. 응? 나중에 하시든지. 어려운 거 안고 가지 마. 이거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 나온다는 보장 없어. 어려운 것까지 굳이 하지 말고 이해된 거 있잖아. 후려쳐도 돼. 이런 거 이해되잖아. 없어도 통지해. 한번 통지하면 절대 못하 또. 이런 건 되잖아.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것부터 하는 거야. 쉬운 것부터 하고 그게 되면 천천히 이제 좀 어려운 것도 가시라는 얘기. 자, 경매 실행 1번 가등기 담보권자 경매 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행 방법. 이때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에서 저당권으로 봐요. 그래서 2번 별 3개. 이게 5번 나왔어. 담보가등기 마친 부동산에 누군가 경매를 날려. 일반 채권자가 날린 강제경매. 자, 경매가 행해지면 경매로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매각 나오면 이 4글자 뜨죠. 경매. 두 번째 좀, 매각. 날라갔다는 얘기죠. 무조건 소멸한다로 끝나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난쳐. 무조건 소멸해. 왜 그럴까? 모든 저당권 경매로 소멸.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으로 보죠? 그리고 똑같지. 소멸. 그거 간단해. 그래서 경매로 매각됐다 이 네 글자가 뜬 순간 가등기 담보권은 얄짤 없어. 예외 없어요. 무조건 소멸한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 가장 기초되고 기초만 했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이것만 달달달하고 나머지 판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오늘 진도도 못 나가고 좀 어려워요. 지금 방금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건 더 어렵지. 그래서 8월달에 할 거야. 마지막에 그때 중요한 건 몇 개는 완성시키고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오늘 한 거 거기서 거의 다 풀립니다. 자,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은 빨리 갑니다. 별 3개 5개 위주로 빨리 갈게요. 이것만이라도 하란 얘기요. 자, 구분소유권 성립. 자, 집합건물법. 봐봐요. 일단 집합건물 구조를 알아야겠죠. 내가 사는 701호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한다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밑에 땅도 사용해야겠죠.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가장 중요한 건 공용 부분. 자, 그래서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볼 거고 관리 파트에서 관리단, 관리소장, 관리단 집회, 관리규약, 마지막 재건축. 그래서 소유 파트하고 관리 파트가 절반이에요. 자, 먼저 구분소유권 701호 구분소유권 성립. 여기서 하나 딱 알 거 187조. 등기, 등록 안 해도 아파트가 완성되면 701호 구분소유권 건설사가 그대로 취득. 그래서 187조. 그게 2번이죠. 2번 세 번째 줄 대장 등록되거나 등기부등본에 등기되기 전이라도 건물 완성 시점에서 등기 없이 바로 구분소유권 취득 187조. 집합건물법은 등기 다 필요 없어요. 이따 하나 더 나와. 187조예요. 자, 전유부분 1번. 전유부분의 개념이죠. 구분소유 목적된 건물 부분이죠. 자, 이제 봐요. 공용부분 설명할 거 공용부분. 가장 중요한 게 노란색이에요. 공용부분. 분할 안 돼요. 취득 시효 안 돼요. 어느 한 사람한테 분할로 소유권 주면 안 될 거고 어느 한 놈이 20년 증거했다고 소유권 주면 안 돼. 엘리베이터. 공용부분은 분할 안 돼. 취득 시효 안 돼. 외우시고. 공용부분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사용은 어떻게 사용? 그 용도에 따라 외워야 돼. 용도에 따라 사용. 공용부분을 변경하고 싶을 때 특별결의 원칙 3분의 2. 하지만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은 뭐 변동을 초래한대. 그러면 강화되겠죠. 3분의 2에서 5분의 4로. 그 다음 전유부분이 주,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은 종. 주종의 관계가 있으면 부종성 수반성이 나오죠. 701호가 팔리면 공용부분도 같이 팔려요. 따른다. 종놈인 공용부분 지분만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럼 이걸로요. 공용부분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 701호만 내가 등기 박으면 공용부분 내 지분은 등기 없이 바로 취득된대. 등기 없이. 구분소유권도 등기 필요 없고 공용부분 취득도 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나오면 다 분할 안 되고 등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해오시면 돼요. 자, 공용부분 종류가 있어요. 구조상 누가 봐도 공용부분 구조적으로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구조상. 두 번째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공용부분 만드는 규약상 공용부분. 101호 겉으로 보면 101호 같은데 문을 열어보니까 헬스장이야. 입주민 공동. 이게 관리 규약으로 만든 공용부분. 그러면 이 차이점 2번 동그라미 2번 별 3개. 구조상 공용부분은 누가 봐도 복도계단 구조적으로 공용부분이죠. 따라서 이거 공용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아. 누가 봐도 공용부 구조적으로. 하지만 2번에 동그라미 2번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만든 규약상 공용부분 겉으로 보면 101호잖아. 따라서 이거 전유부분 아니고 공용부분이에요. 헬스장의 입주민 공동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를 해라. 그래서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안 해도 되지만 누가 봐도 공용부분. 하지만 규약으로 만든 공용부분은 이거 공용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를 해줘라. 자, 공용부분 법률관계 1번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입니다. 자, 오른쪽 3번 기업 별 3개
공용 부분 분할 안 돼요. 취득시효 안 돼요. 별 3개. 자, 사용. 1번.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지분 비율 사용. X. 왕별에 이거 왕별.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 사용합니다.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찢어진다겠어. 자, 변경. 3번에 1번. 이거 왕별. 공용 부분 변경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원칙 3분의 2. 하지만 두 번째 주면 오른쪽.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에 뭔가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이라면 느낌 왔죠? 세죠? 3분의 1 찬성으로 안 돼. 5분의 4 재건축하고 똑같아져요.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 공용부분 채권 6번 동그라미 1번 법조문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자, 앞으로 집합건물법 세트 특별 승계인에게 뭔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뜨면 무조건 있다로 찍어요. 효력이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공용 부분 채권 특별 승계 행사할 수. 그래서 나온 판례 2번 별 3개.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에게 승계된다.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된다.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되는 거지. 괄호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공용 부분만 승계돼요. 다음 페이지 3번 별 3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용 부분 원금만 승계되고 연체료는 승계 안 돼요. 자, 일체성 이게 부정성 수반성이죠. 1번 2번 그대로 나오고 3번이 별 3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8번에 1번 별 3개. 전유 부분에 속한 일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 하자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중 공용 부분 동그라미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흠은 어디 있다고? 공용 부분 그대로 나와요. 자,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에서 처분에 따를 거고 동그라미 1번 2번 왕별 구분 소유자는 주인인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만 분리처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죠. 다만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아까 공용 부분은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분리처분 안 돼. 하지만 대지사용권만큼은 관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분리처분할 수도 있다는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규약도 나오고 공정증서 다 나와요. 자, 관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분리처분할 수 있는 거지. 3번 별 3개. 이 종된 권리, 종놈인 대지사용권은 법원도 분리처분 못해요. 오로지 관리규약, 공정증서로만 분리처분할 수 있어요. 법원 강제 경매 절차로도 분리처분될 수 없다. 법원은 할 수 있다. X. 법원도 분리처분 못해. 오로지 규약, 공정증서 같이 외워야 돼. 2번, 3번을. 3번은 별 3개. 자, 오른쪽 2번에 1번 별 3개. 토지가 공유인데 이 토지 위에 아파트 집합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 공유자는 공유지만 공유물 분할 못합니다. 이것도 외워요. 아까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분할 안 된다겠죠. 집합 건물법은 분할이 안 돼요. 이 토지도 분할이 안 된다. 같이 하셔야 돼. 같이. 그래서 등기 필요 없다. 같이 두 개 하고 분할 안 된다. 이것도 공용 분할 같이 하셔야 돼. 같이. 다행이지. 어긋나면 우리가 외우기가 힘들었을 텐데. 분할 안 돼. 집합건물 이렇게. 자, 하자담보책임 동그라미 1번. 누가 하자담보책임? 내가 701호를 인도받았는데 맨날 비가 사 꼭대기층이라 시공사가 집니다. 시공사. 그 다음 분양한 놈도 집니다. 그래서 하자담보책임 지는 사람 시공자 또는 분양자. 자, 계산점이 나와요.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1번, 2번 기억이 별 3개예요. 1번, 2번 기억. 자, 2번 하는 거요. 시공사 또는 분양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 구분 소유자에 지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유 부분이가 701호 인도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1년 계산할 때, 즉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사 들어간 때로부터 전유 부분 인도 시점 701호는 인도야. 자, 하지만 기억 공용 부분에 대해 지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괄호를 읽어요.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사용 승인일부터. 자, 이거 안 해도 돼. 풀어가봐. 전유 부분 701호죠. 701호 사용 승인이 나와 안 나와? 이런 말 없지. 전유 부분은 인도가 나와야 되고,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로 읽어. 공용 부분 제가 복도계나 엘리베이터는 사용 승인일부터.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돼. 공용 부분 하면 엘리베이터는 인도가 아니야.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일.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일. 전유 부분은 701호니까 인도. 그래서 이거 어긋내니까 할 수 있어요. 그 공용 부분을 반드시 엘리베이터로 읽어야 돼. 엘리베이터니까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일부터 나와야지, 인도 시점부터 하면 X가 된다는 얘기. 어긋내니까. 오케이. 3번. 현재 소유자가 담보책임 묻습니다. 최초의 수분양자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별 3개. 하자 담보책임은 1번, 2번, 기억 3번 여기서 나와요. 나온다면. 그래서 최초에 분양 당첨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담보책임 물어야지. 현재 소유자가 당연히 책임지자가 묻는 거지. 최초 수분양자는 이미 이사 갔잖아.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오, 됐어. 자, 구분소유자 의무와 위반시 조치. 자, 구분소유자 의무 여러 가지. 두 번째 줄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말 되죠? 말 돼. 근데 했어. 그럼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목차봅니다. 하지 마. 행위 정지. 다음 페이지. 전유 부분 701호 사용하지 마. 사용 금지. 그래도 해. 그럼 구분소유권 701호 소유권을 경매로 날려버려요. 자, 점자 세죠? 행위정지 하지마. 사용금지. 경매. 점자 세지죠? 점자 세죠? 자, 앞으로 가요. 누가 하느냐? 이게 시험입니다. 누가? 행위정지의 동그라미 1번의 맨 오른쪽 관리인 또는 집회계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합니다. 관리인이거나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해요. 그래서 윗집에서 뛰면 밑에 집 올라가지 말아겠어. 칼 맞는다고. 누가 올라가요? 지정된 구분소유자. 집회에서, 총회에서. 그래서 지정된 구분소유자, 이걸 각 구분소유자가 정지 청구할 수 있다. X 외워야 돼요. 관리인이나 지정된 구분소유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볼게. 사용금지하고 경매는 소송으로서 해야 돼. 사용금지하고 경매는 소송. 세 번째 줄이 있어요. 2번의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소송으로서 하라는 거. 그 다음에 특별결의가 필요해. 기억 4분의 3. 그래서 사용금지하고 경매는 똑같아요. 소로서 4분의 3, 소로서 4분의 3. 그래서 경매는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맨 오른쪽에서. 경매는 당연히 소송으로 해야겠죠? 소송으로 날려야지. 그 다음 밑에 4분의 3 있죠? 이 두 개는 소송으로 하라는 거. 4분의 3 특별결의 필요하다는 거. 오케이. 10분간 쉬고 관리 파트 갑니다.